배우님, 조화석 배우님 어디 계세요? 숨어 계세요? 안 계시는 걸까요? 뒤로 돌아오시는 걸까요? 네, 확인되는 대로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다 제가 때리기도 하는 것처럼 멀리 앉으셨네요. 저도 그 케이크가 궁금한데요. 저희 주최 측에서 갖다 놓은 건 아니래요. 뭘까요? 이 케이크 뭐예요? 꽃분이 케이크 뭡니까? 배우님 안 계셨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랜만이죠. 이렇게 다정한 관객들이 가득 차 있는 극장 다시 보시는 거 반갑죠? 그러면 짧은 인사를 듣고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감독님부터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다울의 결혼 연출한 임찬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구에 하는 동안 가장 많은 관객분이 오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아마 우리의 어떤 행사일 것 같은데 이렇게 부산에서 정말 좋은 마무리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동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촬영 감독 역할 영태욱의 구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부산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산은 좀 뜻깊은 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산에 한 달 살기 여행도 많이 하고 할 정도로 참 부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만나니까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우렌 그리고 승주 역할 맡은 유승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지막 기부일을 부산에서 하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호로의 삼촌 역할을 맡은 배우 조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영화를 저도 이 자리에서 마지막 영화 아니에요? 아니, 오늘 다우렌을 결혼을 부산에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찬익 감독님은 체포왕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지구 최후의 날, 뒤지게 구린 크로마뇽, 품질 관리 같은 영화들을 만드시다가 2022년에 영화감독 노동주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감독에 관련된 장편 영화를 만들어서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화를 저는 초반에 보다가 나의 결혼 원정기가 어쩔 수 없이 떠올랐거든요. 중앙아시아가 나온다거나 결혼식 대소동이라거나 언어와 문화적 차이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 영화의 장점을 응용하고 단점을 피해 나가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의 결혼 원정기하고 인연이 매우 깊으시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나의 결혼 원정이라는 작품이 2005년에 2004년에 촬영을 했고 2005년 개봉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감독님이 황병국 감독님이라고 최근 야당이라는 영화를 이제 올해 덜컥 받아들이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갔었는데 2달을 살았거든요.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갔었는데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특히 타슈켄트랑 사마르칸트가 차로 5시간, 6시간 걸리는 게 그때 고속도로도 없었고 고속 열차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 험난한 도로를 달리면서 가는데 그 처음 보는 그 광활한 벌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마음에 와닿았고 이게 대륙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스태프들이 고려인 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분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려인을 바라보는 정말 프레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냥 고국을 떠난 실향민,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월드컵 경기 예선을 우즈베키스탄을 했었는데 우즈벡을 응원하고 그냥 우즈벡의 그냥 건전한 청년들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나오는데 보면은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 얘기는 별로 안 나와서 그런 얘기도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부산에 있는 영화 아카데미에서 글로벌 과정이라는
과정을 신설을 했는데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봉준호 감독님 그 예산으로 막 이렇게 태어난 과정인데 한국 영화 시장이 좀 얼어붙어서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 과정에 제가 이제 이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이 프로젝트를 냈어요. 그래서 너는 이 영화가 끝나면 뭘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국립영화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굉장히 비싸요, 외국인한테는. 그러니까 구소련일 때는 소련 그런데요, 이주승 배우님 본인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부분이 어디였는지 살짝 저희한테 공유가 가능할까요? 사실 기억이 많이 잘 안 나가지고 제가 그 현장에서 그냥 뭔가 의견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수용해 주시고 그런 논의했던 적이 많은데 그걸 뭐 제가 뭘 바꿨다 이런 건 크게 없고요. 예를 들면 아디나를 만나서 사실은 헤어질 때 원래 대사는 그냥 결혼해버릴래요 뭐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뭐 그런 거지만 승주 감정에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한테 말씀드렸고 감독님이 그럼 무슨 말 하고 싶냐 해서 좀 사과하고 싶다고 어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이제 대사로 그 시인을 마무리 졌는데 감독님이 나중에 이제 삼식이 삼촌 신현식 감독님이 또 칭찬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능이 잘 나오는 것도 너무 잘 돼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평소 면모가 그대로 나와서 그게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결국 나 혼자 산다가 인연이 돼서 작품까지 됐어요. 어떠셨어요? 이 작품이요? 네, 나 혼자 산다를 보고 캐스팅하신 예,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신현식 감독님이 얘기했다니까 일단 그 주승이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주승이 게스트 편으로 나가서 감독님이 이제 둘의 티키타카를 되게 재밌게 보셔서 영태 역할과 이제 승주 역할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읽었을 때 너무 이제 이 버전이 아니라 원래 다른 버전이었는데 그때 더 영태가 더 좋았거든요. 캐릭터가 지금 더 좀 안 좋아진 캐릭터고. 그래서 바로 이제 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나 혼자 산다 매니아셨나요? 애들이 좋아하셔서 그래서 주승이하고 저랑 이렇게 캐스팅 됐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캐스팅이 된 다음에 시나리오가 완전 바뀌었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배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이 전통을 유지하고 공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이 할머니랑 김조야 배우가 거기 출신이세요. 거기 배우세요. 현재 지금 배우신데 그래서 거기 있는 삼촌들 젊은 이제 40대 배우들 다 오디션을 했는데 그분들이 한국말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구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수소문을 했는데 이제 박물수단 PD가 나는 이제 절대 카작 그 삼촌 역할은 카작 배우 그 카작 고려인 배우라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한 명이 있다. 그래서 자기랑 작업했던 배우인데 이제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서 보자마자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조화석 배우님이 러시아에서 슈우킨 연극대를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러시아어를 저렇게 하려면 박신양 배우 정도 나와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조화석 배우님은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고 싶어요. 조화석 배우님이 출연하지 않은 작품은 무엇일까? 1번 황해, 2번 소리도 없이, 3번 구남도, 4번 밀정. 몇 번이게요? 2번. 정답? 네. 정답. 몇 번일까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2번. 낚였어요. 너무 기뻐요. 다 출연하셨죠? 네. 황해, 평양성, 소리도 없이, 2037, 유령, 명량, 자산어고, 변산, 지금 만나러 갑니다. 구남도, 방열, 밀정, 대호. 생각해보면 이분이 갑옷을 입고 있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모자를 쓰거나 머리 모양만 조금 달라지거나 하면 사실 어떤 배역을 맡겨도 너무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해내는 분인데 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조화석 배우님은 다른 퀴즈도 낼 수 있어요. 이분과 상관없는 것은 1번 영화 출연, 2번 공연 연극 출연, 3번 연극 연출, 4번 강의.
전부 다 이제 제 패턴을 다 읽으셨군요. 네, 다 하시는 분이세요. 연극 연출도 하셨고 공연에도 많이 나가셨고 강의도 최근까지도 또 하시고 특강도 나가시고 하셨더라고요. 조화석 배우님은 이 영화는 조화석 배우님이 없으면 안 되는 영화인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배짱으로 어떻게 감독님을 협박하면서 출연하셨나요? 협박은 아니라 이제 인연이 운명이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스크바에 있을 때 약간 그래도 모스크바 내에서 인종차별을 좀 당했겠죠. 아무래도 동양인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는 아무래도 우월주의가 많이 있어서 스킨헤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막 동남아인들이 이렇게 테러를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테러가 있는 국가고 1년에 한 번씩 이 3세계 국가에서 막 시내에서 폭탄이 터지고 이러는 되게 위험한 나라였는데, 근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고려인들의 삶을 봤고 또 그런 게 제 마음 안에 깊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런 역할을 되게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 타이밍이 딱 맞았고, 그리고 제가 2004년에 졸업했으니까 한 20년 됐잖아요. 언어도 잊어버릴만 했는데 이것도 있었고 또 영화를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소위 말하는 뭐 작은 역할은 없다지만 저한테는 다 작은 역할이었고 더 큰 역할을 해보고 싶었고 더 꿈을 이루고 싶고 이랬었는데 제가 많이 좌절을 하는 시기에 딱 이거 작품을 만나서 실은 이 유능한 우리 후배님들하고 또 인성 좋으신 감독님을 만나서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딱 한 달 있었어요. 있으면서 정말 꿈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충전하는 시간? 저는 그래서 이 세 분한테, 그 다음에 이 다오렌, 오늘 또 이제 이 극장에서 마지막으로 봤다는 그 말이었었는데 저한테는 또 보면서 이제야 놓아줄 수 있겠다. 우리 이주승 배우님도 너무 잘했던 것 같고 성환이는 더 잘했던 것 같고 또 감독님의 그 하나하나 뭐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저한테는 좀 뜻깊었던 가장 큰 부분이 혹시 이 게오르기가 3세예요 지금 여기. 그리고 조여 할머니가 실제 그 19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하신 2세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아픔의 정서를, 비극성을 꼭 좀 잘 표현하고 싶었었고 되게 노력했고, 그리고 또 제가 당했던 모스크바의 그 조금 좀 그런 느낌들이 제가 좀 이렇게 좀 어느 적당한 시기에 오면은 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했는데 이게 3박자가 다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다올해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조화석 배우님 영화 보는데 저 구성하는 그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 이름은 이주승을 만들어 질문을 구성한 배우님한테 볼까요? 구성 배우님은 영화를 찍으면서 어떤 게 제일 맛있었는지를 궁금합니다. 맛있는 거. 카자 음식 중에 고려국시 되게 좋아했어요. 그 고려국시, 근데 고려국시를 제가 한 3번 영화 속에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먹었던 고려국시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게 유명한 프랜차이즈 국시였는데 정말 한국의 그 간장 뭐라고 하지? 약간 평양냉면하고 그 잔치국수의 딱 중간에 그 맛인데 짭조름하게, 그리고 고명도 너무 맛있었고 근데 또 맛있었던 게 뭐가 있지? 저는 말고기는 저랑 좀 안 맞아가지고 좀 향이 좀 비위가 약해가지고 저는 말고기는 못 먹고, 말고기 빼고는 다 맛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넘버원은 저는 고려국시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답이 됐습니까?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지금도 조금 애매한 게 아디나 엄마가 가짜 결혼식인 걸 알고 있는지 아닌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그 집에서 대화할 때는 아디나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모르세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시는 건지 그게 아직도 애매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제 촬영분에는 그 삼촌 게오르기가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가서 그 계속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돌아도 되지 않으면 차를 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디나와 다우레는 이제 둘이 벌판을 걸어갔는데 게오르기는 거기 가서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장면을 굉장히 고민했는데 뺀 이유가 관객분 같은 반응을 얻고 싶었어요. 사실은 진짜. 약간 이창도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영화를 해석하는 거는 관객 스스로의 몫이고 그분들의 어쩌면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 그걸 딱 넣으면은 이미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티마이라는 어떤 판타지, 영화 속에 영화 갖고 있는 하나의 판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굳이 다 설명하고, 그러니까 로직으로 보면 그렇죠. 당연히 그 사람 많은 사람들 바본가 뭐 이런 댓글도 봤거든요. 저도 댓글 많이 찾아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넣는 순간에 뭔가 이 영화에 갖고 있는 어떤 좀 그래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저기 손 드셨네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조화석 배우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영화를 끝나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해봤는데 저보다 2살 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계속 저 배우를 누가 봤는데 하다가 마지막 가서는 아니다. 저 현지분이다. 그런데 제가 조화석 배우님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조화석 배우님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살겠습니다. 나이도 보셨어요. 네이버에서 나이를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환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 앞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GV로만 4번인가 보고 그냥은 1번 봤는데요. 이게 GV마다 대답을 똑같이 하는 게 있으면 딱 아시겠네요. 네, 아니, 잘해주세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GV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오신 분들이 배우분들이랑 감독분들이랑 기분이 어떠실지 저는 되게 처음으로 안 울고 봤거든요. 맨날 똑같은 장면에서 울다가 그래서 어떠실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장면에서 오셨어요? 쌍티 계곡이었나? 계곡 장면에서 오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주승 배우가 이게 아디나한테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냐. 울라 그런다. 네. 올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꿈을 이렇게 약간 발시하는 듯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냈을 때 거기서 계속 울었거든요. 그래서 남의 꿈도 다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어쨌거나 마지막 어떠세요? GV를 그러니까 사실 체포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 그건 상업 영화라서 이제 서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국 뭐 대구부터 이제 대전, 대구 이렇게 찍으면서 부산까지 와서 부산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서명 가서 하고 뭐 현대 가서 하고 이렇게 무대 인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성균 배우랑 박재훈 배우랑 같이 이제 술도 한잔 하고 그랬었는데 이쪽 이 동네에서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약간 울컥한 느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독립영화를 하니까 장점이 뭐냐면 더 이런 행사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영화 아니니까 훨씬 더 많은 관객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게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는 절대 그 무대 인사를 못 하거든요. 제주도는 전체 관람객의 1%도 안 돼요. 관람객 수가, 티켓 수가. 그래서 1%를 위해서 제주도 갈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체크아웃 때 꼭 가고 싶다고 하니까 부모님 앞에서 무대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됐었는데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서 꼭 GV를 하고 싶어서 제가 제 돈 내고 가서 극장한테만 얘기하고 내가 갈 테니까 비행기값 내가 될 테니까 어쨌든 자비로 갈 테니까 GV를 열어달라 했는데 거기가 다 매진이 됐었고 마지막 제가 이제 모더레이터도 없어가지고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모더레이터 없이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잘 너무나 좋아하셨고 그분들도 처음으로 감독을 만나본다고 하셨고 더군다나 제주도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 하셨고 근데 마지막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감독님의 어머님이 오신 것 같은데 감독님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약간 짠했어요.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저한테는 뭐 영화와 관계없는 질문일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꿈을 응원한다는 그것처럼 저도 제주에서 조그만 이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영화를 꿈꾸며 서울에 유학을 와서 영화 감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각각의 꿈이 하나하나 보잘것없는 하나도 없다 그런 메시지를 관객분께서 읽어주시고 그걸 공감하셔서 오셨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너무 감동 모드로 가가지고 저도 약간 뭐 좀 비슷한 감정이 드는 게 2004년도 하류인생이라는 임권택 감독님 영화로 제가 데뷔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부산 쪽에 이제 영화 드라마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에서 꼭 한번 GV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했는데 사실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20년 정도 걸렸는데 그리고 나서 부산이 그래서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은 영화의 도시라서 여기서 또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절친이자 옆 동네에 사는 이제 친구랑 그리고 하석이 형이랑 같이 이제 부산에서 이제 GV 하니까 또 좋잖아요. 끝나고 나면 또 회에다가 보드카 또 한 잔 또 하나 하고 그 기분을 이렇게 오늘 여기 왔는데 다른 GV도 물론 좋았지만 오는 과정 속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기분이 설레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더 약간 설레이는 마음이 와서 그 기분을 오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앞에 두 분 다 감동 모드로 가셔가지고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처음 GV를 20살 때 했는데요. 벌써 한 15년이 넘었네요. 근데 지금 GV가 이제 어쨌든 제 인생의 마지막,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마지막 GV니까. 근데 뭐랄까 더 말하기 힘들어지고 이 GV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관객이 스스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대로 두는 게 나은 거 아닐까? 이걸 다 대답을 해드려서 어떤 명확한 어떤 실체를 보이는 게 맞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어릴 때는 진짜 뇌에 든 게 많이 없으니까 그냥 되게 재밌게 빨리 끝내고 빨리 이분들도 영화 보시고 피곤하실 텐데 빨리 보내드려야겠다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오늘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명확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GV를 하는 것이 맞는가도 모르겠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기분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GV가 저도 사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미술 그림 그리는 사람 분들은 내 그림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데 왜 영화 감독들과 배우들만 앉아서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명할까? 작품으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반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보셔도 얼굴과 리액션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 에너지가 굉장해요. 나중에 영화가 없거나 쉬고 있을 때 되게 힘이 되고 이 장면들이 오래 떠올라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약간 구차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관객들이 이렇게 표정과 웃음과 질문을 해주는 이 순간은 또 각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그 가치와 쓸모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이 영화를 통해서 GV를 한 5번, 6번 한 것 같은데 그 표현을 하자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 겨울이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역할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 왜 잘해야 된다고 했냐면 실질적으로 아픈 역사, 이 얘기가 되게 민감하고 또 이 얘기가 이 세 분들한테 좀 방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만 가지는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 GV에서도 되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어떻게 말해도 또 저 얘기야? 이렇게 될까봐 또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역사의 부분인데 진짜 이런 역사의 얘기가 제가 게으르게 역할에서 좀 어떻게 쿨하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브릿지 역할이나 뭔가 좀 잘 돼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바빴어 이런 것처럼 그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도 제가 왜 그러냐면 이분의 그 감독님이 주신 레퍼런스의 그 실제 후손이 인터뷰했다는 장면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정착하시면서 이제 성묘하면서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인가 누가 이 유튜버가 찍은 거에서 그 두 마디가 저의 이 심장을 이렇게 큐피드 화살처럼 이렇게 콕 찍은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빨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버렸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꼭 넣고 싶다. 그리고 또 넣었었고 또 그들의 우리 불편한 역사 아니면은 아픈 역사를 어떻게 잘 전달할까. 또 어떻게 내가 겪었던 그 모스크바에 아직 남아있는 고려인들의 그런 아픈 역사 그리고 또 저도 좀 당했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나올까 그런 거 였고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또 뭐 감독님 힘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이 자리가 저는 실제적으로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와야 한다고 직접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마지막 영화를 보는데 그 마지막은 부산은 처음이었고 또 영화의 전당에서 처음 보자 마지막이었는데 이 느낌이 그냥 뭔가를 다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가장 영화를 편안하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뭐 주승이 아니면 그다음에 성환이 그다음에 감독님 메시지 주제 여러 가지 것들이 모든 것들이 제가 뭔가를 많이 내려놨을까요? 뭔가 이렇게 가장 많이 와 닿아갖고 뭔가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시간이 또 부산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거를 너무 편안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이보다 더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생각보다 소극장이라고 해서 한 90석 될까? 이랬는데 제 느낌에 너무 극장도 마음에 들고 또 관객 반응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저도 그 감독님이 이 표현하시려고 하는 게 이제야 저걸 조금 알겠구나 영화를 많이 봐야 되는구나 까지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봉했을 때 직후에 오셨으면 되게 신났을 것 같죠? 그죠? 분위기 확 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또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배우가 나오는 모든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는데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감독님이 어떻게 외국인 배우에게 디렉팅 하셨는지 그리고 이주승 배우님은 어떻게 교감하면서 서로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만들어냈는지 그때 당시의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솔직히 이 영화를 보면서 중후반부에 도대체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지 약간 조마조마한 게 있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디나 배우가 광안리 해변에서 다우렌이라고 할 때 눈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아름다운 동화로 약간은 비현실적이지만 그렇게 예쁘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제가 또 감사하네요. 마지막에 또 갈치로 끝낸 거는 약간 CG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우화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작비도 없었지만 그렇게 끝내고 그 관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아름다운 엔딩을 하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디나가 계속 자기 꿈을 계속 실현하고 이어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부산에 있는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한다는 그 카자흐스탄 대표로 참가한다는 그런 상황을 줘가지고 부산 출연했던 영화들을 약간 이렇게 클립을 받아서 보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아디나 배우는 그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2편의 영화 주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름 틱톡 스타라고 틱톡에 찾아보면 꽤 영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서도 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인상이 너무나 처음 미팅했을 때 사진을 이렇게 프로필 찍잖아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뭐 하기 전까지 근데 이제 어떤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제 그걸 내려놓고 오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도 같이 연대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꿈쪽으로 가자라고 조금 수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술이라는 것도 좀 많이 차오르니까 많이 나이가 되니까 또 알게 되니까 내가 예술이라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재정비도 해야 되고 또 다시 한번 더 공부를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미 말한 것처럼 질문이 좀 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가지고 혹시 기억에 그 풍경제에 관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런 감상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풍경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알마티라는 도시는 일단 시나리오 쓸 때 정해졌고 시골 마을이란 거는 구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3월달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로케이션 매니저가 있어요. 그 스태프들을 만나서 알마티가 이제 영화인들이 가장 이제 이스타나라는 곳은 이제 정치적 수도고 알마티가 이제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적으로 모여있는 대도시인데 거기에 대부분 영화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마티를 시작으로 해서 시골로 좀 차 타고 가면서 마을 하나 하나씩 보여주는데 제가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알마티에서 가까운 곳을 찍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싫다 아니다 그랬더니 막 모여서 고민하다가 딱 한 군데 있다 해서 데려간 데가 사티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멀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아예 베이스 캠프를 거의 차리기로 한 거고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가서 먼저 풍경을 보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쓰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시나리오 또 거기에 맞게 좀 고쳐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들은 다 이렇게 먼저 다 헌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상황들을 시나리오 쓴 거고 가장 좋았던 거는 사실 성한 배우가 출연이 없을 때마다 어디 이상한 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랬더니 밤에 이렇게 밤에 그 별을 보는데 별이 엄청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갔는데 와 정말 정말 지금까지 제가 봤던 그 제주도 어릴 때 제주도에서 봤던 별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어서 카자흐스탄이 사실은 소련 때 우주 기지가 있던 곳이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공기도 맑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와 가까운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이 정말 저는 좋았어요. 구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곳이 하석영이랑 저랑 한번 걷자고 해서 낭만 한번 여행 가자고 해서 밤에 그냥 걸으신 밤에요. 거예요? 근데 둘이서 엄청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빛이 없으니까 옆에 주변에 빛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석영이랑 옆에 계곡이었는데 계곡 위에서 형 같이 누워봐요 해서 누웠어요. 잔디 위에. 근데 감독님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 소똥 냄새와 그 시원한 그 바람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늘을 딱 보는 순간에 별이 엄청 쏟아질 만큼 있는 거예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우리 스태프들 촬영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다 이동해서 갔는데 우리처럼 너무나 다 좋아했었고 전부 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사티 마을이라는 곳은 그렇고 저는 영화 속에서 제일 좋았던 곳은 그 호수 그 주승이하고 이제 아지나가 이제 결혼하는 호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실 불법적으로 사람들이 막 다이빙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감독님 몰래 하려고 근데 저쪽 관리소에서 제지당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게 제일 후회하고 있어요. 다음에 사티 가면 꼭 할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건 그 주승이 결혼식 때 그 호수였습니다. 콜차이. 한 달 정도 촬영을 가셔서 7회차를 나가셨다고 그랬나요? 14회차? 그럼 나머지 시간들은 이주석 배우님은 뭐 하셨어요? 별 보러 따라가셨어요? 처음 걸어갈 때 안 가고 다음에 차 타고 갈 때는 제가 트렁크에 탔죠 아마. 가서 봤고요. 정말 많은 별을 볼 수 있었고 샤리녀곡도 너무 좋았고 콜사이호스도 좋았고 아무튼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열심히 대본을 보고 또 그때 사실은 제가 그 연극을 연습해야 되는 기간에 카자흐스탄에 왔어요. 근데 그때
그때 빈센트 리보라는 연극을 하는데 마지막에 한 30분 동안 제 독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1년 만에 재연을 하는 거였는데 1년이면 사람이 뭐든지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 대본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때 열심히 대본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초원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길어질 수 있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바이카로스를 갔다가 러시아의 중앙에서 이 카자흐스탄을 비자 없이 넘어왔다가 비자 없이 다시 카자흐스탄을 넘어가는데 2박 3일이 걸리면 한 2주간이 걸리면서 엄마가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번 영화는 너무 편안하게 카자흐스탄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카자흐스탄이 진짜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그 미지의 세계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험한 곳으로 그때는 느껴졌어요. 왜냐면 제가 갔을 때는 전부 다 초원이 녹색이 아니라 사막이었어요. 제가 가는 곳은. 근데 막 낙타가 뛰어다니고 저는 비자 없이 맨날 화장실과 화장실 경찰을 피해 다니고 아주 기가 막힌 모험담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초원이고요. 저한테 잊을 수 없는 건 아마 성환 배우하고의 그 기억인 것. 아니, 다 똑같이 갔죠. 그 차로 일직선으로 그냥 쭉 초원을 가면서 이 다오렌이 동화 같다. 우리 구성환 배우님의 말이 형, 난 이건 어른이 된 동화 같다라는 그 키워드로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사티 마을에 가면서 이제 장전을 한 것 같아요. 솔직히 게으르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언어도 정리가 안 됐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가서 현장에서 확인할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사방이 푸른 녹색의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차로 달려갔지만 막 뛰어다니고 막 신경 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초원입니다. 반갑죠. 근데 좀 부끄럽죠. 분위기가 원래 그렇습니다. 감독님, 저희 그럼 마지막 인사를 좀 길게 해요. 극장 개봉도 오랜만에 하시고 GV는 일단 이 작품으로는 당분간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 고등학교 두 곳에서 또 GV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GV는 조금 서울 가서도 17일까지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장 많은 관객분이 있을 때 이런 GV를 하게 돼서 더군다나 부산에서 촬영을 했었고 아디나 배우가 부산에 와서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사실은 아디나 배우는 한국에 처음 왔었던 건데 입국부터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에서 알마티 영사원에서 젊은 카자흐스탄 여성에 대해서 비자가 너무 엄청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그게 안 나와서 못 올 뻔했었거든요. 그 우여곡절 끝에 입국을 해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었고 아디나 배우가 또 그 가장 감격한 거는 동서대학교 친구들과 그 양궁 장면을 찍었는데 자기의 꿈이 한국에서 이렇게 물론 선수로서 못 왔지만 한국에 있는 선수들과 같이 활 시위를 당기면서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 외에도 영화 밖에서도 아디나 배우는 자기만의 꿈을 이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자흐스탄은 아주 전통적으로 해야 되나 25 이전에 남자든 여자든 25 이전에 다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라 어쨌든 이주동 배우한테 꼭 이제 가족의 중요성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선이고 어찌됐건 저도 아까 또 김진혁 김진혁 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는 특히 조화석 배우나 이렇게 굉장히 저는 그 세욱 배우가 물론 이순 배우는 동명화의 굉장히 스타였고 주연도 많이 하셨지만 나머지 두 분은 정말 살인자, 깡패, 조폭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너무나 잘하시는데 특히 조화석 배우는 아이가 2명이 있는데 딸 아이가 다 배우란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나온 영화들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 청부살인업자 이런 거. 부천에서 봐가지고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러고서 개인적으로 되게 행복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래도 어떤
배우를 이렇게 새롭게 발굴한 건 아니지만 그 배우의 다른 면을 봐서 조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인스펙터라고 볼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세 분과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감독님 화부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홍보만 짧게? 아직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 들어가서 좀 투자 심사 중인데 이게 만약 된다면 뭐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인데 그냥 한번 제가 제가 옛날에 귀신 보는 형사 처용이라고 오지호 배우가 주연한 작품에 제가 연출이었는데 처음 기획부터 참여를 해서 좀 길어지나? 캐스팅을 문성문 배우를 제 세 번째 역할에 문성문 배우를 네 번째 역할에 문성문 배우를 캐스팅했어요. 근데 갑자기 촬영을 5부까지 찍었는데 그 문성문 배우를 다 삭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했다가 다음날 제가 잘렸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사실 약간 좀 아무튼 근데 그 기획할 때 고민이 들었던 게 형사가 귀신을 보면 그 대부분 내용이 약간 장화홍처럼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형사한테 다 이렇게 귀신을 보여주지 않은 형사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나 억울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획 참여할 때는 야 그렇게 억울하면 누가 범인이야 얘기하지 나를 죽인 사람 누구예요 하지 왜 자꾸 이 사람을 데려가냐. 그러니까 작가가 감독이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지 나도 그걸 아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빈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우리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는 이제 골든타임이란 말이 있는 게 뭐 7, 8분 동안 심정지 상태에서 뭐 7, 8분 최대 그렇게 병원에 실려갔을 때 보호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다가 쓰러져서 심정지가 됐다,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 길을 가다가 쓰러졌을 때 119가 데려와서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그러면 모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면 이제 빨리 이제 병원에 이송하는 시간이 3, 4분이 흘렀다면 겨우 3, 4분밖에 안 남은 건데 그 시간에 대처를 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영혼이 잠깐 떨어져서 자기 몸을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했고 그 영혼이 아이고 답답해 죽겠나 나 이렇게 쓰러졌다 원래 지병이 뭔데 지금 뭐 천식이 있어서 그걸 못했는데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걸 듣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상도 받았고. 네, 최근에 그 경기 시나리오 기획개발 부분에서 공모전 세계관 부분으로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지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아마 요걸로 또 다음 작품을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 경험 저도 잊지 않고 또 질문 중에 저의 영화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 좋아서 그 질문도 말씀하신 것처럼 잊지 않고 그 GV 갖고 있는 추억으로 계속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한테는 기회이고 이 기회가 있어야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실력도 낼 수 있는 거라면 지금 약간 물 들어오는 시즌을 만난 거죠. 네, 다행히 저번 주에 이제 저도 이제 작품을 좀 보고 있었어요. 몇 작품들을. 왜냐면 다음 스텝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어서 다음 걸 보고 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중에 좀 이번에도 좀 친근한 이미지로 가자 해서 조금 그저께 이제 다음 드라마가 이제 확정이 났는데 근데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드라마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주승이랑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이슈를 받게 돼서 이제 다른 이제 촬영을 하게 됐지만 앞으로도 사실상 그런 이제 뭐 작품들이 들어오면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서 뭐 이렇게 진짜 소모되는 배우 말고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리고 이제 영태 같은 역할로 이번에도 사실은 약간 좀 귀여운 약간 좀 양아치 역할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 조금 다른데 다음에는 좀 로맨틱 코미디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해서 한번 도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이제 기회들은 좀 그런 식으로 좀 넓혀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우님은 본인이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려고 작업하고 계시는 장편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뭐 아쉽게도 공모전에 떨어졌는데 저런 분이 공모전을 내시니까 그래요. 네, 뭐 사실 굉장히 약간 장르가 센 상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걸 알고 있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놓지 않고 계속 갈 거고 뭐 저도 뭐
어쨌든 GV 당분간 또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좋은 추억이었고 앞으로 뭐 물어봐야지. 공연을 또 할 겁니다. 공연을 매년 하기 때문에 또 공연을 할 계획이고 열심히 조금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삶을 살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배제하고 좀 너무 좀 뭐랄까 사람들이 너무 좀 이렇게 좀 도파민 중독인 것 같아요. 좀 도파민을 좀 끊어내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좀 그 시간을 좀 뜻깊게 보내고 싶고 또 아까 그 영화 이렇게 목록 보니까 러닝타임들이 다 100분이 이제 거의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마 어쨌든 이제 관객분들의 어떤 집중력과 뭔가 요즘 트렌드 뭐 이런 거를 따라서 편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뭔가 좀 뭐랄까 옛날처럼 한 150분짜리도 볼 수 있는 몰입감이 될 수 있는 아까 이제 형도 말했지만은 어쨌든 별을 많이 보려면 별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빛들을 걷어내야 하듯이 조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되게 몰입하셔서 잘 성장하시면서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복수 스릴러 감독님으로 혹시 GV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정말 하고 싶네요. 근데 제 영화가 이제 약간 반전 영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숨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반전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반전이 언제 나오나 그것만 기다리면서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아직 구배우님이 많이 가르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자, 이제 다른 계획 그 다음엔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뭐 이혜영 감독님의 에마하고 그 다음에 정세일 감독님의 오시왕후가 8월에 나오고 아직 그 작품의 계획은 저한테는 지금 좀 공백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덜어낼 때까지 많이 덜어내야 되나 보다라고 하고 저한테 주어진 게 왜냐면 그동안에 잘 달려왔던 것 같고 오면 뭐 좋은 기분이 와서 올 거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운다는 거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 작품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저 스스로의 이 시기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했던 것들도 다 이렇게 보면은 더 열심히 그다음에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더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서 많이 반성도 하고 후회됐고 그 다음에 더 뭔가가 채워지려면 진짜 귀한 걸 하나 내려놔야 되는 것 같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이제 끝나는 즈음에 뭐 꿈이잖아요. 그 꿈을 향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스스로하고 승부를 거시고 그 다음에 용감하게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시간이 진짜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9시 반이에요. 저희 진짜 한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좋은 대답해 주시고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다음번에 또 좋은 작품 아니요, 나가셔야 돼요. 담당자분들 다 나가셔가지고.